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스타벅스에서 받은 2024년도형으로 나온 건데, 이게 언데이티드, 그러니까 날짜가 기입이 안 되어져 있는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별도로 2023년도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구매한 건데,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제가 꺼냈습니다. 일단 현재 스타벅스에서 그 커피를 17잔인가 마시면은 이거를 이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건데 증정용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스타벅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몰스킨이라고 되어져 있죠.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비닐로 되어져 있는 포장지를 떼어내면은 일단 하드커버 재질로 되어져 있어요. 하드커버 재질로 되어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 커버를 더 좋아하거든요. 소프트 커버를 더 좋아하는데, 어떤 형태를 더 좋아하냐면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양지사의 크리에이티브 365, 이것도 이제 달력이거든요. 다이어리인데 소프트 재질, 이런 형태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하드커버로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일단 이건 뺄게요. 이건 빼고, 여기 스타벅스 로고가 있고, 2024년도가 나와 있고, 월요일에 1월부터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2025년도가 또 나와 있네요.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 적는 공간이 있고, 2023년도 한 해의 마침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고, 한 해의 시작.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건 언데이티드잖아요. 날짜 기입이 안 되어져 있는 거, 그쵸?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날짜가 되어져 있네요. 이건 좀 아쉽네요. 차라리 없애지. 왜냐면 완벽한 언데이티드라고 하면은 날짜나 연도가 안 나와 있으면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왜? 지우면 그만이니까, 고치면 그만이니까. 2024년도 한 해의 시작에 대한 어떤 포부, 계획, 이런 내용을 좀 적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이란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점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점이 동시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언데이티드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 자체로 달력을 제가 너무 예뻐서 보관을 하고 싶다. 전 다이어리 또는 다이어리 커버 이런 거를 여러 브랜드들을 구매해서 지금 보관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관을 하기 위해서 언데이티드로 일부러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받은 건데,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보니까 몰스킨이 나온 다이어리 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된 걸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몰스킨이 일요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 근데 몰스킨 자체가 무조건 일요일로 시작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아쉬워요.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것도 전혀 상관은 없죠. 왜? 내가 고치면 그만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고치면 그만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렇게 노트를, 메모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여기에다가 한 달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쭉 적어요. 순서 상관없이 적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일정에다가 옮겨 적어요. 이렇게 옮겨서 어떻게 하느냐, 시간 계획이 아닌 목표 달성 계획 위주로, 몇 시에 뭐를 하고 몇 시에 뭐를 하고, 어차피 달력이라고 하는 양식 자체가 시간 계획 위주로 작성을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칸도 작기 때문에 24시간 형태로 뭐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큰 덩어리 위주로 계획을 잡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저는 달력만 양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양식은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100%에 가깝게 99.999% 제가 직접 그냥 양식을 그려서 사용합니다. 달력 이외에는. 달력도 할 수는 있는데, 뭐 달력은 칸 쳐져 있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금 더 한 장, 두 장 정도가 더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치, 주간 양식으로 있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인 게 토요일, 일요일에 뭔가 더 할 게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합쳐놨을까? 많은 양이 이렇게 주간으로 다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주간,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게 제가 예전에 사용했었던 로이텀도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구매를 했었던 그 로이텀 다이어리가 제 기억이 맞다면 약간 특이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냐면 달력 양식이 없고 주간 양식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다이어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게 로이텀이었어요. 제가 로이텀은 딱 한 번, 그때 딱 한 번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간 양식을 지나가면요,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보통 뭐 헤빗 메이커, 습관 만들기 표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건데 보통 이제 일자로 되어져 있거나 하는데 이거는 둥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일부터 한 달간이잖아요. 31일까지. 목록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은 여기 날에 맞게끔 체크를 하는 거죠. 뭐 색칠을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7시 기상. 뭐 그걸 목표로 했다. 그러면은 달성한 날 체크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총 한 달에 몇 번을 달성했는지.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또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들 채워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쭉 있고, 이것도 아마 12달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유롭게 뭔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쭉 적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사각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걸 뭐 방한지라고 하나요? 퀘어? 여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저는 이런 양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양식이잖아요, 엄연히 말하면. 예. 근데 이걸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세로로 사용했다가 가로로 사용했다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든요. 그럴 때 이게 되게 편리해요. 유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면 되게 거슬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방안, 모눈이라고 하나요? 모눈 양식의 종이 페이지를 쭉 많이 있고, 끝까지 있네요. 끝까지 다 채워져 있고, 여기는 이제 이름도 나와 있네요. 기획, 디자인,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몰스킨 다이어리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그 중국에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만든 곳이 중국. 글쎄요, 제가 중국 제품들 어떤 그런 퀄리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를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제품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몰스킨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고, 예전에는 뭐 커피 쿠폰도 줬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 네, 라는 그런 영상도 제가 봤거든요. 커피 쿠폰 같은 거는 없습니다. 여기 뭐 약간 찌그러져 있네요. 하지만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전체적인 느낌은 글쎄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직접 쓰고 한 건 아니니까. 이런 느낌이고, 이제 두께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23년도 스타벅스 그 몰스킨 다이어리인데, 두께는 이게 약간 더 두껍네요. 약간 더 두껍고, 그리고 뭐랄까, 이거는 이제 그 다 나온 거죠. 날짜 기입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하루치로 나와져 있어요. 2024년도 그 스타벅스 그 다이어리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카페에서 샘플로 되어져 있는 걸 봤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언데이티드 형식은 이 달력과 그리고 주간 형태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양식 스타일의 이런 그 습관 만들기 이런 부분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모눈 양식도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 날짜 기입형은 대신에 하루하루 그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1페이지씩으로 둬서 뭔가 일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또 널찍하게 데일리로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게 더 적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마음에 드는 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재밌겠다. 양지사, 예, 우리나라 브랜드, 국내 브랜드 양지사에서 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이어리 스타일인 바로 이 양지사 크리에이티브 365.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게 약간 더 크네.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얇네요. 그쵸?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영상, 그것도 한번 찍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 날짜가 기입되어져 있는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거 언데이티드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시 끼워야겠죠? 어차피 사용을 안 할 거니까 그냥 뭐 보관용, 소장용이니까 뭐 또 모르죠. 제가 그냥 사용하고 싶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짜잔. 뭐랄까,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아니 속지 말고, 속지 내용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는 겉 디자인 스타벅스 색상을 잘 살려가지고 만든 이 제품이 저한테 나은 것 같아요. 와, 예쁘게 소장할 수 있는 다이어리가 두 개나 생겼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스타벅스 이용 많이 하시면 이거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받기 위해서 어거지로 비싼 커피를 사 먹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물론 매장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스타벅스도 정말 더러운 매장들 있더라고요. 진짜 청소를 아예 안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바닥에 먼지들이 정말 수북하게 쌓여있는, 제가 강남 일대에서도 갔었던 스타벅스 매장 들어가서 여기는 진짜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그런 스타벅스 매장도 있거든요. 너무 더러웠었던 매장, 그런 매장도 있었는데, 스타벅스 매장이 제가 잘 안 가다가 요 근래 이제 다니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타벅스 매장은 뭐 시간을 1시간, 2시간 지나면 막 눈치를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저도 몰랐었는데 스타벅스 매장 방침이 음료를 시키지 않고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방침이 있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또는 이제 만약에 내가 카페 사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장이죠.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 한번 반대되는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잘한 그런 마케팅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뭐 시간 제한이나 이런 눈치도 안 주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스타벅스에 와서 아무 음료도 시키지 않고 먹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알고 있다고 해도. 뭐 저부터도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가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적도 없고, 그걸 제가 알더라도 그렇게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아주 잠깐, 진짜 뭐 몇 분이라도 잠깐 앉아가지고 잠깐 뭐 할 일이 있을 때 그냥 들려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소비자는 그냥 날로 먹는 소비자들보다는 내가 어쨌든 여길 이용하니까 뭐 하나라도 시켜 먹자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의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적인 부분으로도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 카페들을 이제 이용을 하고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뭐 백다방도 그렇고 뭐 메가커피도 그렇고 뭐 여러 그 저렴한 카페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테이크아웃 하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하고 정색하면서 그런 거 안 된다고 말하는 카페들도 있어요. 저도 경험했는데 되게 좀 무안하기도 하고, 두 번 다시 거기를 가기가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걸 떠나서 되게 부담이 돼요. 왜냐면 시간적인 눈치도 보이고, 또 테이크아웃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정색하면서 말한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도 되게 뻘쭘해요. 뻘쭘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식은 커피, 식은 음료도 테이크아웃 해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스타벅스 자체의 방침이겠죠. 예. 뭐 싸달라고 하면 포장해주고 이런 것도 다 방침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스타벅스가 굉장히 잘 마케팅적인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매출 1위의 그리고 월등히 높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카페가 또 스타벅스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스타벅스 위주로만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1시간을 이용하든 2시간을 이용하든 카페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거든요. 업무 보고 또 나가서 외부 일 하다가 또 다른 카페에 가가지고 또 업무 보고 이런 식으로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도 스타벅스 매장을 요새는 그냥 찾아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다른 카페에 가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요 근래 겪은 것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올가 카페라고 있어요. 그 성남에 있는 곳이에요. 올가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올가. 예. 그래서 거기가 그래도 제가 연애 시절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제 아내랑 많이 갔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5 식구가 된 지금도 가끔씩 이제 가고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이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느껴서 이제는 안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보통 거기 가면은 이제 음료를 시킬 때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같이 가니까 식사를 하고 거길 잠깐 들려서 그냥 잠깐 한 20분, 10분, 15분, 20분 정도 잠깐 있다 그냥 가거든요. 예, 왜냐면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이용을 하는데 거기 그 피자도 금방 나와요. 그래서 피자를 보통 시켜서 피자가 한 2만 원 초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커피 한 잔 같이 오고 그러면은 그거 시켜가지고 잠깐 뭐 5분, 10분 얘기하다가 먹고 이제 가고 보통 그랬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 가족이 5 식구가 가가지고 이제 잠깐 들려가지고 그냥 얘기나 좀 나누려고 잠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피자를 하나 이제 시키고 하니까 그 음료를 사람 인수대로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뭐 갓난아기가 아니지. 저희 그 막내 아이까지 하면은 음료도 4잔 5잔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뭐 잠깐 30분? 30분도 아니거든요. 잠깐 있는데 그 음료를 무조건 1인당 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뭐를 시켜야 되나 이제 골라가지고 여튼 2잔인가 3잔을 더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제 아내랑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못 오겠다고. 왜냐면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부담이 돼가지고. 예. 왜냐면 거기에서 파는 음료가 뭐 싼 음료도 아닌데 하나당 뭐 5,000원? 5,000원 정도 하는 음료들 위주로 있고 한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5잔이라고 하자고요. 5명이서 간 5잔이면 25,000원이에요. 25,000원. 그리고 뭐 피자 한 판이면은 20,000원이라고 치고 나머지 4잔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20,000원에 피자 그 음료 4잔이니까 20,000원이잖아. 그럼 40,000원을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잔을 무조건 한 잔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 가족이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40,000원을 써야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10분, 15분, 20분을 있더라도 못 가죠. 예. 일반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돈 모으는 딱 그 정도 수준의 가족이 잠깐 뭐 10분, 15분 있는데 40,000원을 쓴다? 부담되죠. 안 가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안 가죠.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아내랑. 이거를 굳이 1인당 이렇게 시계 꼭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소비자가 부담을 느껴서 여기를 이제 못 오면은 오히려 매장에 마이너스가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방침이 없다라고 하면은 되게 진상 손님들도 있고 뭐 얘기 들어보면은 막 진상 손님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카페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진상 손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의 생각을 다 들어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스타벅스를 제가 요새 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스타벅스가 주지 않으니까. 저는 예전에 스타벅스 커피가 단순히 비싸서 거기를 안 갔었던 거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이잖아요. 근데 뭐 백다방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아메리카노 따뜻한 것 기준으로는 거기가 1,500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3잔 차이가 나네? 3배 차이가 나죠. 그쵸? 3잔 시키면 4,500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스타벅스는 이제 그런 방침들, 시간적인 어떤 눈치를 주는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손님도 더 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음료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스타벅스가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것도 너무 괜찮고. 그래서 참 좋아했었던 올가 카페도 이제는 안 가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주 그냥 돈 아끼려고 갔었던 그런 카페들도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이제는 뭐 백다방이나 메가커피 이런 데도 이제 거의 가지 않게 되는. 그리고 일반 개인 카페일수록 그런 게 더 심하더라고요. 눈치를 주는 게 더 심해가지고 그런 곳은 제가 이제는 거의 안 가고, 잠깐 그냥 1시간 30분 1시간을 있더라도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먹는 곳으로 가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스타벅스. 조금 더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저는 스타벅스를 가는 게 더 낫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서 더 많이 스타벅스로 가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타벅스가 되게 그런 점에 있어서 반대로 또 되게 좋기도 하고, 참 양쪽을 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이해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또 그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근데 그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만든 그 방침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더 떠나서 매출이 더 하락하는 그런 순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체크해 본 게 아니니까. 뭐 손익 계산을 제가 해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참 저는 마음에 드는 브랜드입니다. 다이어리도 괜찮고, 스타벅스 방침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스타벅스 위주로만 카페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장점입니다. 계속 스타벅스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니까 카페 매일 같이.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업이었습니다.